예, 이번 시간에는 13장 5절이고 제목은 Tangential and Normal Component of Acceleration에서 가속도 벡터의 탄젠셜과 노멀 컴포넌트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와닿지가 않아서 저기 우리 강의 자료 이제 앞에 보면은 연륜하라고 해서 토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이노멀 벡터에서 종법선 벡터라는 제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곡률과 법선 벡터라면 이번에는 연륜과 종법선 벡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갑자기 연륜이라는 거 뭐고 종법선 벡터는 왜 등장하느냐면요. 곡선을 특정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굽었다라는 표현 그 개념을 갖고 곡선이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정의하고 그 커베이처 그 곡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멀 벡터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은 세상에는 곡률 하나만 갖고 곡선이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초반부에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헬릭스에 관한 얘기, 헬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헬릭스라는 건요, 이 부분 요 헬릭스, 요 헬릭스, 요 헬릭스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커베이처 관점에서 보면 이 셋은 다 같은 거예요. 왜냐면 휘어진 정도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단순한 거는 이를 위에서 보면 돼요. Z축의 수직인 방향 XY 평면에서 보면 얘네들은 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즉 이런 스프링 같은 경우를 위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원이에요. 원은 곡률이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다 곡률은 1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노멀 벡터는 XY 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되잖아요. 얘도 노멀 벡터가 다 같아서 그래요. 노멀 벡터가 다 XY 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노멀 벡터에 기반한 커베이처 개념으로는 이 세 곡선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휘어진 정도가 같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볼 때는 모양은 다 다르게 생겼죠. 스프링을 쭉 늘렸냐 스프링을 압축시켰냐의 차이가 있어서 이 셋은 다 다른 곡선이에요. 실제로 식도 다 다르게 표현되고, 하지만 이 세 개의 식에 대해서 곡률은 모두 같습니다. 그럼 다른 개념이 필요해요. 그 다른 개념이 뭐냐면은 곡선이 얼마나 휘었냐를 나타내는가, 곡선이 얼마나 뒤틀렸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정도가 같으니까 얼마나 트위스트 되었냐라는 표현인데 얼마나 뒤틀렸냐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바이노멀, 그러니까 토션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은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는 서로 수직이잖아요. 그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제3의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 정해서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나온 벡터는 각각의 벡터의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노멀 벡터는 어떻게 하면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 어떤 위치 벡터가 있고요. 원점이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이 R이라는 점에서 이 위치에서 접하는 탄젠셜 벡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여기에 수직인 노멀 벡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노멀 벡터는 뭐냐면은 이 두 벡터의 t와 n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n 곱하기 t가 아닙니다. t 곱하기 n입니다.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지금 b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b는 요 칠판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긴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리고 얘는 서로 다 직교하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b랑 요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 둘 다 길이가 1인 벡터이기 때문에 이 바이노멀 벡터도 유닛 벡터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 바이노멀 벡터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그림처럼요. Together T, N, and B depends moving right hand vector frame th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요 점 P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한 점 P가 주어졌을 때 이 P가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이 점에서의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 바이노멀 벡터가 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TNB가 있고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곡선 움직이면서 이 TNB가 이렇게 변하죠. 이 TNB 벡터가 변하는 거를 여기서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서 움직이는 파티클 움직이는 거를 탄젠셜, 노멀, 바이노멀 벡터 이 세 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그것을 뭐라고 하면 프레네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 프레네라는 프랑스 수학자분께서 하는데 요거를 아니면 TNB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벡터 해석이나 벡터 캘큘러스 아니면 기하학 쪽 가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 잠깐만 볼까요? 일단 탄젠셜 벡터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탄젠셜 벡터는 어떤 매개변 곡선의 매개변 벡터 펑션을 주었을 때 얘를 미분해서 그걸 자기장 나누면 됐습니다. 라고 했고 노멀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든가 아니면은 탄젠셜 벡터를 아크렌스 파라미터 미분해서 커베이처분의 1로 하면 된다라는 걸 했었어요. 그럼 바이노멀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바이노멀 벡터는 이걸로 해서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곡선이 뒤틀린 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곡선이 휘어진 정도는 탄젠셜 벡터의 번화량이었어요. 탄젠셜 벡터 얼마 변했는지 다양한 것이 휘어진 정도였죠. 그리고 노멀 벡터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뒤틀린 정도 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탄젠셜 벡터의 변화량만 갖고는 휘어진 것마저 뒤틀린 정도는 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이노멀 벡터는 탄젠셜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오브 노멀 벡터죠. 여기에 양변을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노멀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하면요.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미분도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부터 해보죠. 탄젠셜 벡터를 아크렌스 파라미터 미분. 요거고요.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노멀 벡터는 탄젠셜 벡터의 아크렌스 파라미터에다가 카파분의 1이었어요. 자, 신스
노멀 벡터는 카파분의 1에다가 탄젠셜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 서로 평행하죠. 즉 얘랑 얘랑 서로 평행해요. 평행한 것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각이 0이기 때문에 얘는 0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 dbds는 어떻게 쓰면은 탄젠셜 크로스 프로덕트 dnds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0이 돼 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노멀 벡터의 아크랭스 파라미터의 미분은 탄젠셜 벡터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바이노멀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곡선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어떤 바이노멀 벡터가 주어지면요. 바이노멀 벡터는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죠. 어떤 바이노멀 벡터가 주어지면요. 바이노멀 벡터는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야겠네요. 서로 직교하고요. 근데 바이노멀 벡터는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니까 이 db, ds는 얘와 수직이고, 얘는 유명한 말 있죠? 적의 적은 아군. 얘는 얘 각각의 수직, 얘는 얘랑 수직. 그럼 어때요? 얘는 얘랑 얘의 동시에 평행,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db, ds는 어떻게 되냐면은 탄젠셜 벡터와 수직이고, 그리고 바이노멀 벡터와 수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얘는 바이노멀 벡터는 탄젠셜 벡터와 수직이고 바이노멀 벡터의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탄젠셜 벡터와 수직이고 바이노멀 벡터 수직인데 현재 탄젠셜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dnd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탄젠셜 벡터 바이노멀 벡터의 동시에 직교하니까 노멀 벡터 평행이다. 즉 얘는 노멀 벡터에 평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수를 붙여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db, ds는 바이노멀 벡터와 직교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B와 수직입니다. 그리고 db, ds는 탄젠셜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dnds니까 얘와 얘 동시에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t와 수직이에요. 그럼 어때요? 바이노멀 벡터와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는 서로 수직인데 둘의 수직이니까 노멀 벡터와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요 결론에서 노멀 벡터 평행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
우리는 어떻게 쓰면 네거티브 사인 인디스 이즈 트레이저나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뭐하고 그냥 곡선이 이렇게 뒤틀린 거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멀 벡터가 그 원래 곡선의 그 벡터 펑션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형성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앞에서 이제 헬릭스 봤을 때도 노멀 벡터는 마이너스 붙고, 근데 토션은 굽어진 뒤틀린 정도예요. 근데 토션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녀석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막 마이너스 3만큼 휘었습니다 막 이런 개념이 등장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때 요 스칼라 타우를 토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바이노미얼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한 것이 바로 토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에 이제 연관지어서 없는 커베이처부터 보죠. 커베이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커베이처는 이렇게 생겼고, 탄젠셜 벡터에 대한 변화량. 그래서 요거였죠. 그러니까 탄젠시 벡터의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였으면은 여기서 토션이라는 것은 요런 겁니다. 자, 그래서 DBDS는 마이너스 타우의 노멀 벡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탄젠셜 벡터의 아크랭스 파라미터에 대한 변화량이 커베이처였으면은 바이노미얼 벡터의 아크랭스 파라미터에 변화하는 양과 노멀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바로 토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 그냥 마이너스 타우는 그냥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D DS의 바이노멀 벡터 도트 프로덕트 노멀 벡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타우란 토션이라고 쓰고요. 예전 교과서에 이거를 열률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연료를 쓰면은 좀 약간 좀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곡선이 뒤틀렸나 나타내는 건데 그냥 연륜이라고 옛날 책에는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곡선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나타내는 양입니다. 자, 그래서 토션이 크다는 거는 곡선이 많이 뒤틀렸다는 얘기고요. 토션이 없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뒤틀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원활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탄젠시 벡터와 노멀 벡터, 바이노멀 벡터 이 세 개의 벡터를 갖고 우리가 곡률과 연륜을 구하죠. 얼마나 곡선이 굽었는지 얼마나 뒤틀렸는지. 그래서 요걸 갖고 이 다섯 가지 내용, 그러니까 커베이처, 토션 이 두 개가 곡선의 특성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곡선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값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베이처 토션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기하에서 이제 배우고요. 그리고 이 커베이처 토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 바이노멀 벡터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TNB 이 세 벡터를 해서 앞에서 이제 했었던 프레임의 플레임 혹은 TNB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라이터 컵이죠. 곡률과 다르게 휘치드 네버 네거티브. 곡률과 다르게 얘는 0이 아닙니다. 곡률은 0이 아니었거든요. 곡률은 휘인 정도니까 얼만큼 휘었습니다. 토션은 파지티브 네거티브 OR 제로예요. 자, 토션이 제로라는 거는 뒤틀려서 곡선이 그냥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토션이 파지티브라는 거 이렇게 휘었으면요, 네거티브는 반대 이렇게 뒤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제로,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뒤틀렸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파지티브, 이게 네거티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베이처는 0이 아니지만은 음수가 아니라 항상 양수지만은 토션은 양수, 음수, 0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토션은 뭐냐면 how the curve twist, 곡선이 얼마나 트위스트, 뒤틀려 있냐를 나타내주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교재에 있는 거 가져온 건데요. 보겠습니다. 만약에 P가 트레인 기차가 클라이밍 오브 커브드 트랙, 휘어진 트랙을 이제 오르는 기차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놀이동산 한번 이제 그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올라가죠. 처음에는. 그러면은 the rate which the headlight turns from side to side per unit distance. 보겠습니다. 청룡열차는 처음에 어떻게 되면 이런 데로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헤드라이트는 요거를 비춥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서 요거를 하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헤드라이트가 요쪽을 비추죠. 그러면은 헤드라이트가 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요 정도에서 요 벡터를 그대로 옮겨가면은 요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턴한 거죠. 이것이 바로 곡률이라는 거예요. 커베이처라는 거예요. 곡선이라는 게 얼마나 휘었는지 나타나는데 그 휜 정도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이게 휜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rate at which the 엔진이 이번에는 tend to twist out. 자, 청룡열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중간에 가다 막 이렇게 막 휘어지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차가 이렇게 휠 때 헤드라이트로는 아니고 엔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plane formed by T and N is torsion. T와 N이 이루고 있는 평면이 어떻게 트위스트,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 토션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보면 좀 그래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요걸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요. 일단 커베이처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 위치에서의 그 헤드라이트가 있고, 헤드라이트라는 게 보니까 뭐냐면 탄젠셜 벡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형성되죠. 그러니까 요만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얼마나 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엔진이 tend to twist out이라는 건 뭐냐면 T와 N, 탄젠셜과 노멀 벡터가 이루는 평면이죠. 여기서는 탄젠셜 벡터가 이렇게 형성되고 노멀 벡터가 이렇게 형성돼요. 그러면 평면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탄젠셜 벡터가 이렇게 형성되고 노멀 벡터가 이렇게 형성되죠. 그러면 어때요? 아까 전에 중간에 하나 보였어요. 여기서는 탄젠셜 벡터가 이렇게 노멀 벡터가 이런 식으로 형성돼요. 그러면은 처음 위치에서는
탄젠셜 벡터, 노멀 벡터 이렇게 형성됐으면은 이쯤 와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평면이 t와 n이 이루고 있는 평면이 이렇게 뒤틀렸죠. 그 트위스트 된 정도가 바로 토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그림 봐서 여기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토션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틀린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확 뒤틀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토션이 있지만 이 경우는 토션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대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고 얘는 그냥 기차가 이렇게 굽어만 있네? 그럼 토션 없네? 얘는 기차가 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뒤틀려도 있죠. 뒤틀려도 있고 휘어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커브처도 있고 토션도 있고 다 있네. 얘는 뒤틀린 게 없으니까 토션은 없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헬릭스가 다음과 같이 줬을 때 B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처음부터 다 하면 좋겠지만은 이미 지난 시간에 헬릭스에 대해서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를 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헬릭스에 대한 거 R은 A의 코사인 T, B의 사인 T, B의 사인 코사인 T가 아니라 B 사인 T죠. A 사인 T죠. A 사인 T, BT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뭐 헬릭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R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첫 번째로 탄젠셜 벡터는 변수는 당연히 t입니다. 여기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a sin t가 i번째 성분, 그리고 a의 코사인 t가 j번째 성분, 그리고 b가 k번째 성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노멀 벡터는 바로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0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죠. 예,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는 요 xy z 평면이 있을 때 노멀 벡터는 여기에 xy 평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이노멀 벡터는 탄젠셜 벡터와 노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B는 T 크로스 N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에 의해서 I번째 성분, J번째 성분, K번째 성분에 대해서 탄젠셜 벡터의 I번째 성분 요거죠.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A sin T. 그 다음에 J번째 성분은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의 코사인 T. 그리고 K번째 성분은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멀 벡터의 i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 j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t, k번째 성분은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컴파운드 펌으로 이제 써보면요, i번째 성분은 얘 지우고 이거 곱한 거. 그러니까 i번째 성분은 요 4개의 행렬에 대한 행렬식값 AD-B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B sin T. 요것이 바이노멀 벡터의 i번째 성분이고요. j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요걸 중심으로 지워서 AD-BC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요, 요게 됩니다. 자, 그럼 K번째 성분이요. K번째 성분 요거 지우고 요거. 근데 상수 빼고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멀 벡터는 요 헬릭스의 바이노멀 벡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바이노멀 벡터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 N, B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묶어서 쓰면요, B sin T 마이너스 B 코사인 T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노멀 벡터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션을 구하면서 find tau for the heli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토션을 구하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 슬라이드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바이노멀 벡터의 그 dbds 해가지고 탄 타우랑 이렇게 했고, 아니면은 둘을 이노 프로덕트 해야 되고, 상관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울 건 지우고 다시 이제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토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바이노멀 벡터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이노멀 벡터는 변수가 t예요. 자, 그러면은 since 바이노멀 벡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을 하고 싶은데, 얘는 연소 법칙을 써서 db 나누기 dt, dt, ds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연소 법칙 써서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은 dt, ds는 ds, dt 분의 1이고, 요것은 r 프라임 t의 절대값 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v 아니다. r 프라임 t 절대값 분의 바이노멀 벡터 b 프라임 t입니다. 요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r 프라임 t는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헬릭스에서 R'T는 우리가 구한 적이 있었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dBds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에다가 B를 T로 미분한 거. 즉 요걸 T로 미분한 거네요. 그러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을 앞에서 빼고 컴포넌트 폼을 쓰면은 B sin T 미분. sin T 미분은 코사인 T. B의 코사인 T.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은 사인이죠. 그러니까 B sin T. 그리고 A 상수죠. 상수 T로 미분하면 0이니까 그냥 0.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요 B'T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고요. R'T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벡터라서 다 빨간색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써지냐면요. A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에다가 컴포넌트 폼을 쓰면요. B 코사인 T, B 사인 T 0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T, 사인 T 제로에다가 B를 붙여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dBds 근데 아까 노멀 벡터는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dBds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dBds는 이 노멀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거예요. dBds는 노멀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구했죠? 그래서 타우는 토션은 어떻게 구했나요? 앞에서 타우는 마이너스 dBds 도트 프로덕트 n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칸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따라서 요걸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dBds는 쭉 해서 요거니까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션 타우는 마이너스 d ds의 바이노멀 벡터와 도트 프로덕트 노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dBds에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에다가 코사인 t 사인 t 제로 여기다가 노멀 벡터 도트 프로덕트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제로 칸이 좀 모자라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더하면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토션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앞에서 커베이처는 어떻게 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라고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헬릭스의 커베이처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이고 토션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이 두 개는 헬릭스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요만큼 굽어 있고 요만큼 뒤틀려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션까지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뒷부분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고, 원래 교재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장 5절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나타내는 양을 이제 하고 싶고, 탄 TMB 프레임에서 노멀 바이널 벡터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레이션 가속도 벡터의 성분인데, 이거는 뭐 그냥 잘 안 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예, 이런 거는 그냥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엑셀에서 노멀 컴포넌트는 뭐냐는데, 이것도 그냥 잘 안 써서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그 토션, 이제 여기서 토션이 뭐냐 정의 설명드렸고, 그래서 토션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라는 거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TMB 플레이는 이제 기하, 미분기하나 이런 데서 이제 나중 다른 배울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 그 어떤 움직이는 물질이 이제 탄젠셜 노멀 벡터와 바이널 벡터에서 커베이처와 토션이 어떻게 되냐인데, 이건 아까 그 청룡열차 있죠, 그 걸로 그림으로 설명드렸고요. 그 토션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는 공식 같은 건데 이거는 굳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 식 외우면은 할 수 있지만은, 식을 외우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까먹게 돼요. 차라리 지금은 공식을 보기보다는 좀 더 번거롭지만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릭스에 대해서 이제 커베이처 구했고 토션 구했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닛 탄젠트 벡터, 노멀 벡터, 바이널 벡터, 그리고 커베이처, 토션은 여기까지. 요거 말고요. 얘도 여기 말고 요 5개. 이 5개가 13장 4절과 5절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탄젠셜, 노멀, 바이노멀, 커베이처, 그리고 토션. 이 5개가 13장 4절, 13장 5절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식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계산했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13장 5절은 끝나고요. 13장 6절은 이제 벨로시티와 엑셀레이션 폴라코 극좌표에서의 이제 커베이처와 토션 뭐 이런 거 하는데, 얘는 보시면 아시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는요. 그리고 이제 뭐 중력 가속도에서 이제 마니율리의 법칙이나 이제 이런 거를 또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부터 케플러의 법칙 또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복잡합니다. 약간 설명할 것도 많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물리를 부전공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크게 사용할 내용도 없거니와, 여기서의 대부분은 되게 단순한 극좌표에서의 식 하나. 근데 계산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로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케플러 1, 2, 3 법칙을 주로 다루고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굳이 지금 연습 문제도 별로 없고 해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할 건 없다 해서 그냥 이 부분은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1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13장 6절 내용은 그냥 제외하고,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4절 공률과 법선 벡터, 노멀 벡터, 13장 5절 원래는 가속도 벡터의 성분인데 그거 말고 그냥 연률과 종법선 벡터, 바이노멀 벡터 여기까지만 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13장 내용을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